테슬라 공장장이 독일 1위 경제지에 직접 선전 포고한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슬입니다. 오늘은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 가져왔어요. 독일 최대 경제 전문지와 테슬라 공장장이 랭크트인에서 정면으로 맞붙은 사건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핫한 소식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독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자동차 강국, 그리고 아주 깐깐한 언론 문화. 그런데 그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인 한델스블라트가 최근 테슬라 기가팩토리 베를린, 그러니까 그린하이드 공장에 대한 기사를 냈다가 공장 측으로부터 정면 반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공장장이 직접 본인 링크드인 계정에 아주 길고 상세한 게시물을 올리면서요. 반박에 나선 인물은 안드레 티리 기가 베를린의 제조부문 시니어 디렉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공장 생산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거죠. 그 정도 직급의 사람이 언론 기사에 직접 공개 반박 글을 올린다는 게 사실 드문 일이에요. 그만큼 내용이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거겠죠. 한델스블라트가 뭘 썼냐면요. 2025년 기가 베를린에서 모델 Y가 14만 9천 대 생산됐다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티리는 이 수치를 보자마자 링키드인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사가 앞에서 뒤까지 거짓 정보와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며 직접 숫자를 제시했는데요. 2025년기가 베를린의 실제 생산 대수는 20만 대 이상이라고 밝혔어요. 자, 여기서 잠깐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25년이 테슬라 입장에서 굉장히 특수한 해였거든요. 왜냐면 1분기에 아예 생산을 멈추고 신형 모델 Y로의 라인 전환 작업을 진행했어요. 이게 제조업에서는 엄청난 결단이에요. 돈이 되는 생산 라인을 통째로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백기를 감수하고도 연간 생산량이 20만 대를 넘겼다는 거예요. 티리미는 라인 전환 후 주당 생산 대수를 다시 5천 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고 2025년 내내 분기별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강조했어요. 거기다 티리가 공개한 또 하나의 수치가 있는데요. 2022년 생산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그린하이드 공장에서 누적으로 70만 대 이상의 모델 Y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2026년 1분기에는 2025년 4분기보다 또 생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했고요. 생산 수치 말고도 티리가 반박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수익률이에요. 한델스블라트가 기가 베를린의 영업이익률이 0.74%라고 보도했거든요. 티리는 이 숫자를 보고 어떻게 이 수치를 계산했는지는 그쪽만의 비밀스러운 계산 실력으로 남겨두겠다는 꽤나 날카로운 표현을 썼어요. 직접적으로 틀렸다고 단정 짓는 대신 계산 방식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면서 티리는 테슬라가 독일에서 갖는 경제적 존재감도 언급했어요. 테슬라가 2020년부터 그린하이드에 투자한 금액이 50억 유로를 넘는다고 밝혔고 현재 해당 부지에서 상시 고용 인원이 거의 1만 1천 명에 달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단체 협약 기준을 웃도는 조건의 정규직 일자리라고요. 추가로 배터리 셀 생산 라인에 약 1억 유로 가까운 투자를 진행 중이며 이 프로젝트로 수백 개의 일자리가 더 생길 것으로 내다봤어요. 그런데 이 얘기에는 꽤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있어요. 티리는 후속 댓글에서 사실 작년에 한델스블라트 편집국장 측 관계자와 직접 대화를 시도했다고 밝혔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언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보려 한 거죠. 그런데 한델스블라트 측은 이 제안을 거절했어요. 이유가 걸작인데요. 현재 접근 방식이 우리에게는 잘 먹힌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논란성 기사가 클릭이 잘 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나 다름없죠. 그 답변을 들은 입장에서 이번에 직접 공개 반박을 선택한 배경이 납득이 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한델스블라트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해당 매체의 탐사보도 팀장인 주케 이베르젠이 직접 티리의 게시물에 댓글로 응답했어요. 이베르젠은 자신들이 보도한 수치의 근거가 테슬라의 그린하이드에 법인이 제출한 공식 연간 재무제표라고 밝혔어요. 거기서 나온 숫자를 쓴 거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2024년 매출 76억 8천만 유로, 영업이익 1억 5,680만 유로, 세후순이익 5,560만 유로를 언급했어요. 이베르젠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사례를 끌어들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트럭 사전 주문이 100만 건이라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첫 해에는 3만 9천 대가 팔렸고 두 번째 해에는 2만 대로 오히려 줄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대규모 사전 주문과 실제 판매량 사이의 괴리를 언급하며 테슬라 측 공식 발표에 대한 불신을 은근히 드러낸 거예요. 게다가 이베르젠은 고용 문제도 꺼냈어요. 기가 베를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노동자위원회 선거 자격자 수가 1만 703명인데 2년 전에는 1만 2,415명이었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정확히 1,712명이 줄었다는 거고요. 이 수치를 근거로 실질적인 인력 감소가 있었다고 주장한 거죠. 자, 여기서 이 상황 전체를 좀 정리해 볼게요. 한편에서는 공장에서 직접 현장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생산 데이터를 직접 공개하며 보도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이 테슬라 법인의 공식 재무제표와 데이터 서비스 업체 이노베프의 수치를 근거로 보도가 적법했다고 맞서고 있어요. 생산 수치의 경우 이노베프라는 데이터 전문 업체가 집계한 14만 9천 대와 공장 측이 주장하는 20만 대 이상 사이에 꽤 큰 간극이 있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건지는 외부에서 정확히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팽팽한 설전은 결국 기업의 공식 발표와 외부 데이터 분석 사이에 얼마나 큰 온도차가 생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어느 쪽의 숫자를 믿느냐에 따라 기가 베를린의 현재 상태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T3에서 전해드린 내용 유익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진짜 큰 힘이 돼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벨도 함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올게요.